예, 안녕하세요. 저는 S조의 한국 지사를 맡고 있는 이호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저희 SGO 코리아 온라인 라이브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먼저 저희 그 본사에서 그 CO를 맡고 있는 제프 밀이 인사 한 말을 먼저 드리고 모든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i, Jeff. Hi, Hogan. Yeah. 안녕하세요. So, many thanks to everyone for joining this special online event that we are delighted to present in Korea. Obviously, it's an incredibly difficult time for everyone all around the world at the moment. So, hopefully, this is a very good way to reach our customers and show what SGO has been doing over the past months. We're very fortunate to have already many people in Korea using Mistica technology and Mistica Ultima high-end finishing systems, as we do all around the world. So we have people like, Marvel making their movies with Mistica. We have people like NHK in Japan doing 8K finishing, and of course Park Road Post down in New Zealand doing, our biggest customer with Mistica technology, making all of the incredible productions down there as well. This year we've been working very, very hard on introducing a new release of software which we call Mistica 10, which has really been aimed at introducing new color tools and a new color user interface, making the system much easier to use, but giving you a high level of control and finesse as well. I am delighted that Ji-Hung is going to be able to take you through these new developments and even more of the new developments that we have just recently introduced as well, making Mistica a very credible and powerful system for color correction and for finishing. So I'm going to let Ji-Hung and then Hokan introduce the session and take you through the new tools. And many thanks again for your time for joining the session today. 감사합니다. Thanks, Jeff, for your special welcoming speech to the attendee. 제프가 여러분들한테 인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도 많은 유저들이 있지만 헐리우드의 마블 스튜디오라든가, 그리고 또 일본의 NHK에서는 8K 피니싱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파크로드, 뉴질랜드에 있는 파크로드에서도 저희 장비를 사용할 정도로 저희가 그 커머셜 장비 중에 커머셜 시장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앞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칼라 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10.1 버전에서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많은 기능들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한국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제프가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SGO 테크놀로지 자체는 뉴미디어 컨텐츠 제작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4K라든가 8K, NHK에서 8K 스트리밍 하듯이 피니싱 작업을 하듯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그 제품군으로는 저희가 오늘 어제하고 오늘을 거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미스티카 VR 360, 일반적인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워크스테이션에서 구동이 되고 있는 장비들이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미스티카 리눅스 버전은 왜 이렇게 비쌀까? 근데 지금 미스티카 부티크 버전에서 윈도우하고 맥 버전이 출시가 돼서 미스티카 VR하고 연계돼서 원스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어제 강지영 팀장이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깐 이제 사업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SGO 코리아는 물론 코로나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그 정규 교육 운영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정부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있는 JVAR이라는 센터가 있는데, AR하고 VR 컨텐츠 제작
제작을 여러 사람들한테 제작 센터를 여러 사람들한테 이용을 도와주고 있는 사이트인데 그쪽에서 저희가 정규 과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14기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고 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확장해서 2021년도에도 이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프로모션은 저희하고 같이 파트너사인 HP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오픈되어 있는 SGO 코리아 홈페이지나 이쪽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한글 매뉴얼 출시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그리고 향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내용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세미나는 올해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컬러 사이언스의 영역하고 그리고 AR하고 VR을 어떤 식으로 접목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워크플로우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확장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받으셨을 겁니다. 이 내용에서 그 주황색 안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스타벅스 기프트콘이 선물로 보내드린다라는 점에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공지사항은 이것으로 발음하고 저희 강지영 팀장이 다음과 같은 아젠다를 통해서 오늘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하고 영상을 강지영 팀장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GO 코리아. 죄송합니다. 하단에 스피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속 이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SGO 코리아 강정 팀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은요. 미스티카 부티크를 활용한 전문 색보정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션은 전문 색보정 관련된 세션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미스티카 컬러 툴을 이용한 기본 색보정, 또 두 번째 EXR 색보정, 세 번째 ACS 컬러 매니지먼트, 또 네 번째 매치 앤 페이스트 기능과 다섯 번째로 돌비 비전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제와 다르게 미스티카의 컬러 그레이딩 툴 기능 하나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미스티카 VR 프로젝트 세팅하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미스티카 부티크 화면인데요. 실제 부티크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에 필요한 해상도와 레졸루션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메뉴는 지금 미스티카 콘피그 툴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미스티카 컴피그 툴을 활성화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티크에서 사용할 프로젝트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리셋들을 보시는 것처럼 팩토리 프리셋으로 정해 놓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리셋을 New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해상도에는 마스터 포맷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 설정해 놓은 프리셋의 해상도의 프레임 레이트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정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미스티카 이 파일 패스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는 유저의 SGO 데이터 안에 프로젝트, 또 유저의 SGO 데이터 안에 미디어의 구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 패스는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클릭해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시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기본 프로젝트와 미디어의 폴더 구조를 바꾸셔서 작업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팅 세팅이 끝난 후 미스티카 부티크를 여셔야 그 체인지되어 있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속성을 따라갈 수가 있죠. 저는 미리 부팅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고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볼 기능 첫 번째는요. 미스티카 10에서 가장 많이 바뀐 컬러 그레이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제가 클립 위에 컬러 그레이드 메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그레이드 메뉴를 이제 2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타임 스페이스에서 화면이 이렇게 비주얼 에디트로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미스티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실 경우라면 가장 많이 바뀐 게 이 컬러 그레이딩 인터페이스구나 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되게 복잡했던 버튼들이 사라지고요. 그 버튼들이 오른쪽에 아이콘 형태로 정렬되면서 조금 인터페이스가 심플해졌죠. 아이콘은 저희가 사용할 기능들만 몇 개만 살펴보면 위에서부터 명령어 노드를 볼 수 있는 이벨트리,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 창,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색보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스코프가 4개의 종류, 이렇게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 중에서 별도의 다른 아이콘들은 작업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좀 바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색 보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색 보정을 하는 첫 번째 순서로는 아마 블랙과 화이트 레벨, 또 블랙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실 건데요. 그 작업을 미스티카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리프트를 내려서 어두운 부분의 레벨과 밝은 부분을 올려서 제가 원하는 게인 값을 볼 건데요. 이게 콘트라스트 작업이죠. 저는 리프트와 게인을 별도로 움직여서 제가 원하는 콘트라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콘트라스트를 보시면 리프트 콘트라스트와 게인 콘트라스트가 연결되어 있어 동시에 이렇게 콘트라스트를 조정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또한 입체적으로 콘트라스트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왼쪽에 보이는 3D 뷰어 모드를 종종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3D 뷰어를 활성화하게 되면 3D 뷰어 모드에서 블랙 앤 화이트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를 보시면 이렇게 채도 없는 블랙 앤 화이트만으로도 이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블랙 디테일을 어디까지 살려야 하는지, 어디를 중점적으로 콘트라스트 작업을 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해제하시면 보시는 대로 RGB 모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레이어를 추가해서요. 전 다른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원하는 밝기와 제가 원하는 블랙 포인트는 잡았는데요. 이게 저희는 0부터 100% 안에 모든 컬러 데이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의 블랙과 더 오버되어 있는 화이트 부분을 안으로 밀어넣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시기 편하게끔 예전부터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능이 저희의 이제 소프트 클립인데요. 소프트 클립을 통해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넘쳐났던 오버되었던 화이트 영역이 안으로 밀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10 버전부터 새로 생긴 이 소프트 클립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손쉽게 소프트 클립의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제일 상위에 있는 이 데이터 영역만 롤오프를 시키고 싶을 때는 여기 부분만 롤오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랭지는 밝은 영역 쪽에 더 많이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이나믹 랭지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을 움직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화면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부분의 화이트 쪽만 이렇게 락을 걸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롤오프를 하게 되면 원하는 화이트는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밝기는 지킬 수가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레이어를 하나 클릭해서 니 포인트라는 메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새로 생긴 니 포인트 메뉴를 활성화하게 되면 오른쪽 버튼에서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를 영역별로 디테일하게 락을 건 상태에서 보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섀도우 영역을 이렇게 니 포인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의 섀도우만 리프트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블랙 부분을 이렇게 범위 안으로 복원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는 이 블랙의 니 포인트를 더 아래로 잡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더 세세하게 아래로 범위를 좁혀서 이 부분만 블랙 포인트를 올릴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지금 10 버전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기능이고요. 또 10 버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 온도의 값과 새로 추가해서 보여드릴게요. 색 온도의 값과 지금 보시면 색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확인되시죠? 색의 온도가 더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잘 보이실 겁니다. 색의 온도의 기능, 이렇게 따뜻한 색 그리고 차가운 색으로 직관적으로 전체적인 빛의 온도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따뜻한 색을 원했고요. 또 새추레이션도 조금 올려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을 만들어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과 화이트의 레벨과 밸런스 정도만 맞추고 기본적으로 다음 색은 2차 밴드에서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화이트와 블랙의 레벨 값을 맞췄으면 다음은 색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미스티카에서는 밴드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좀 더 섀도우와 하이라이트의 색을 풍부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어두운 쪽에서 올라오는 빛은 제가 약간 그린톤과 블루톤, 사이언 느낌으로 가고요. 또 하이라이트, 빛이 닿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뜻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섀도우는 더 살짝 내리고 하이라이트는 올려서 지금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톤은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주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를 분리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쪽과 화이트 쪽을 분리해서 볼륨감과 색감을 더욱더 살려줄 수가 있는 게 미스티카 밴드의 특징이죠. 또 하단에 보시면 블랙과 미드톤과 화이트 영역의 휴, 새추레이션, 콘트라스트를 별도로 수정하실 수 있어서 지금처럼 미드톤의 새추레이션만 올리면 미드톤 가장 많은 색을 갖고 있는 부분만 새추레이션이 올라가서 입체적인 색을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프라이머에서 블랙과 화이트 랩을 맞췄기 때문에 섀도우와 하이라이트, 미드톤의 새추레이션을 맞추면 더 이상 범위가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밴드에서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를 이용하는 걸 좋아하고요. 이 섀도우 영역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새롭게 생긴 내비게이터를 이용해서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블랙 쪽으로 색을 몰았을 수도 있고요. 또 광범위하게 옐로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영역에만 색 보정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아마 픽스드 메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픽스드 메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셨던 픽스드 메뉴는 휴, 새추레이션, 루미넌스, 컬러 바의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채널만 좀 집중해서 채도를 올리고 또 원하는 내용만 새추레이션을 내리고 밝기를 내리는 작업들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리터치할 때 좋은 메뉴였죠. 근데 이게 폴리곤 형태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즉 휴하고 새추레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폴리곤 형태 그리고 기본적으로 루미너스를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개의 창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린 채널을 옐로우에 약간 채도가 빠진 형태로 몰고 싶다, 보정하고 싶다 하면 이 포인트를 아래, 노란색에 있는 아래 포인트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그린의 컬러가 새추가 빠진 옐로우 톤으로 바뀌게 되고요. 만약에 저는 그린 컬러를 되게 진한 옐로우 느낌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채도가 제색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위치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그린 채널이
진한 채도의 옐로우 채널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린 채널을 약간 노란빛의 채도로 바꾸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바뀐 픽스드 메뉴이고요. 또 레이어를 추가해서 커브 메뉴를 살펴보면 커브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있었는데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작업하는 커브를 조금 더 크게 보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Alt 버튼을 눌러서 보시는 것처럼 키프레임을 원하는 대로 잡으시고 자 하단의 부분을 나는 조금 올려야지.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섀도우 부분에 볼륨이 살아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나는 지금 여기에 포인트를 새로 잡아서 3포인트 선택하고 이 부분에 포인트를 잡으면 그 부분에 있는 새추레이션만 나는 좀 더 진하게 해야지라는 것으로 지금 사용자들이 커브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룹이 아니고 RGB 모드를 별도로 이런 식으로 보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커버드 메뉴도 이렇게 확장된 창으로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편한 도구를 제공한다는 게 이번 버전의 또 큰 특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할 내용은 컬리파이어라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기본적으로 HSL 키, RGB 키, 또 3D 키, 멀티레이어 키까지 키에 관련된 모든 메뉴들을 한 곳으로 모아 놓았는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이렇게 루미넌스 키를 선택해서 밝은 부분만 선택되고 어두운 부분 선택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모드를 제가 블렌딩 처리를 해서 훨씬 더 밝은 영역으로 조명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종종 하는데요. 그럴 때 쓰는 작업이 바로 이 컬리파이어의 루미너스 키어가 되겠습니다. 이 키어는 다음 EXL 파일로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자, 셋업 메뉴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이번 버전에 새로 바뀐 메뉴가 바로 컬러박스 메뉴입니다. 자, 새로 추가해서 프라이머리 값을 보면 기존의 RGB가 저희는 이렇게 볼을 돌리게 되면 수치로 보였는데요. 이 부분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이번 버전부터 새롭게 컬러 박스라는 메뉴를 선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예전 8.8 버전 때에서 쓰셨던 기능이었을 텐데 이번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 컬러 박스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색을 조색했었을 때 내가 조색하고 있는 컬러가 어떤 컬러인지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하단에 직관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색을 넣고 있구나라고 쉽게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또 10 버전에서 바뀐 내용 중에 가장 큰 특장점은 뭐냐면 이 쉐입 모드가 이렇게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키를 작업을 하던 합성을 작업하던 색을 작업하던 모든 쉐입은 이렇게 왼쪽에 이제 고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원형 모양으로 선택을 하고 내가 보정하고 싶은 부분만 쉐입으로 선택한 다음에 각도는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휠 버튼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니스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니스를 만들게 되면 내가 선택한 영역은 인사이드, 바깥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아웃사이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이용해서 안과 밖의 영역을 따로 보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밖의 영역을 선택하고 감마로 좀 어둡게 한 다음에 필터에서 블러를 이용해서 좀 포커스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0 버전에서 가장 반가운 기능이 바로 이 블러하고 샤픈 기능인데요. 예전에는 블러와 샤픈이 블렌딩 오버레이 모드라고 해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블러와 샤픈을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구를 분리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바뀐 미스티카 10 인터페이스에서 기본적인 3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 컷으로 이동을 하는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작업할 6번 컷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작업하는 창이 바뀝니다. 자, 컷을 이동할 때는 지금처럼 Shift 버튼을 누르고 스토리보드를 클릭하게 되면 이동을 하는데요. 아니면 지금처럼 클립을 이동할 수 있는 아래 단축 버튼을 이용해서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토리보드에 빨간색과 하얀색이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레임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는 이 데이터를 6번에 적용하겠다 하는 레퍼런스 클립이 되겠습니다.
5번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꾹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색을 봤던 그대로 데이터가 먹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손을 띄면 다시 선택 해제됩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한 다음 마음에 드네. 그런 다음에 두 번 클릭을 하게 되면 5번 컷에 작업했던 10개의 벡터 레이어가 모두 6번으로 불러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5번과 6번을 정말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직접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콘 중에서 쇼 스플리트라는 스냅샷을 이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지난번에 작업한 거, 전 컷, 지금 컷을 이런 식으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드로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줌인, 줌아웃 다 가능하고요. 와이프 모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2번 6번 컷을 좀 더 수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기능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사용하시는 좀 스킨톤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스킨톤을 보정하기 전에 이 컷은 약간 화이트 밸런스부터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조명이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 비치고 있는 부분을 캐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바로 비춰지고 있는 다이렉트로 쏘고 있는 무채색의 포인트가 바로 이 흰색 의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흰색 의자를 피커를 하게 되면 컨트롤 누른 상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피킹이 되거든요. 그러면 화이트로 표현되어야 될 의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로 표현되어야 될 의자가 레드하고 그린 채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영상이 그린과 레드 느낌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저는 프린터 라이트라는 이 기능, 미스티크가 상당히 좋은 기능이죠. 프린터 라이트 스텝을 이용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곤 하는데요. 밝은 쪽인 개인에서 제가 보정하고 싶은 RGB 채널 값을 보정을 하는데 화이트는 RGB가 한 점에 뭉쳐져야 화이트를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녀석을 조금 큰 상태에서 오락기처럼 레드를 뿅뿅뿅 내려보고 블루를 이렇게 올려서 화이트 쪽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컬러, 약간 노란색과 그린이 들어갔던 컬러가 보시는 것처럼 그런 컬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방법이고요. 미스티카에는 픽셀을 피킹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유연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컨트라스트를 맞추고요. 감마를 이용해서 색을 보정을 하고 자 밴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컬러를 밴드는 두 번째 레이어에서 해볼까요? 네, 밴드는 에리어를 추가해서 섀도우에는 약간 푸른색이 띄도록 하고요. 저 하이라이트는 레드빛이 돌게 만들어서 조금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올라오는 느낌은 푸르르게 위에서 내려 비춰지는 조명의 느낌은 따뜻하게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느낌에서 조금 이렇게 보정을 해보았는데요. 자, 120프레임 정도로 가서 이제 얼굴을 좀 만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컷을 좀 선택해서 만져볼게요. 자, 이 컷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약간 블러, 노이즈 리덕션이나 디노이즈나 이렇게 노이즈를 없애는 작업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엣지 부분들이 많이 뭉개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키를 작업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죠. 자, 컬리파이어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든 키를 작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메뉴인데요. 여기 또 새롭게 바뀐 기능 중에 하나가 컬러 샘플을 이렇게 샘플을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스킨의 컬러에 대한 샘플 작업도 해놓았거든요. 스킨 컬러를 딱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아서 이 영역이 이 화면에서 스킨 컬러와 가장 비슷한 영역을 알아서 미스티카가 찾아줍니다. 여기 휴 모드를 돌려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주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컬러 색 보정에서 스킨톤을 보정할 때는 음영을 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루미넌스 키어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 음영을 살렸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키 소스는 저는 항상 벡터 2까지
여기까지 작업이 끝난 이 키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으로는 이렇게 소스로 되어 있거든요. 자, 소스로 되어 있는 건 원래 가지고 있는 원본 소스예요. 그리고 프리비어스라는 거는 제가 벡터 3을 작업했는데 벡터 3 이전에 벡터 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리비어스 색을 다 본 상태에서 키를 딸 것이냐 아니면 원본 소스로 키를 딸 것이냐 이 둘 중에서 원하는 대로 키 값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셔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 키 소스로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메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만 얼굴을 선택을 했고요. 키를 선택했고 실질적으로는 쉐입을 이용해서 얼굴 부분만 이렇게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소프트 키를 입히고요. 이 부분만 밴드에서 좀 더 밝혀주고 또 픽스드 메뉴를 이용해서 채도만 좀 더 살려주고 밝기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기능 중에 이제 블러 작업을 하겠죠. 자, 여기서 하나 팁을 설명해 드리면 이 얼굴을 가지고 블러를 하게 되면 언니의 얼굴은 상당히 많이 뭉개질 수 있겠지만 같이 이 얼굴 외형에 있는 엣지 부분까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화질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장 큰 요인이 이렇게 노이즈를 없앨 때 생기는데요. 미스티카에서는 이 블렌딩 작업에 언더 기능이 있어요. 자, 심하게 제가 블렌딩을 해볼게요. 블러 작업을 주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노멀은 엣지가 다 무너지는 건데 이 언더 기능을 언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엣지선을 지켜준 상태에서 이 영역 안에서만 블러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엣지가 무너지지 않는 샤픈이 무너지지 않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쉐입 모드에서 트래킹 작업, 고보스를 누르게 되면 이 도형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트래킹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스티카 10에서 바뀐 다양한 색보정 기능에 대한 기본 색보정에 대한 기능들을 세 가지 컷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볼 기능은 EXR 파일에 대해서 사용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번에는 EXR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색보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EXR 파일은 일반적인 2D 영화나 아니면 그 2D 드라마 같은 데서 사용하기 좀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3D 그래픽 솔루션에서 나와야 되는 파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대형 영화에서 3D 그래픽팀과 협업을 할 때 그래픽팀에서 전달해주는 파일이 EXR 파일인데 이 EXR 파일에서는 카메라의 뎁스 값, 또 조명값, 오브젝트 ID 값이 모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후반 제작하는 분들에게 유연한 도구들을 제공해 주고 있죠. 하지만 EXL 파일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아무런 데이터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보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해야지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스티카는 그 도구창을 여기 하단에 보시면 레이어 루트라는 메뉴로 하실 수가 있어요. 레이어 루트를 자,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레이어에서 뭘 보고 싶은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선 그림을 보고 싶네요. 그림을 보고 싶기 때문에 RGB 레이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도 ACS 워크플로우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EXR 컴퓨터 그래픽 3D 그래픽 팀과 호환하기 위한 컬러 스페이스 공간은 리니어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리니어로 되어 있는 컬러 스페이스를 저희 컬러 컨버전 툴셋인 유니컬러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리니어의 데이터 값을요, 저는 2.4 감마로 일반 우리 브로드캐스트용의 감마로 바꿀 예정인데요. 이렇게 바꿨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디테일을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됐네요.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컬러 그레이딩은 마찬가지죠. 리프트와 게인을 이용해서 콘트라스트를 잡는 작업을 먼저 시작하고요. 디테일한 작업은 앞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츄레이션만 올려서 좀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EXR 파일입니다. 각각 컴퓨터 그 그래픽 툴에서 뎁스 아이디와 오브젝트 아이디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키어 툴에서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키에 관련된 모든 툴은 이 퀄리파이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는 멀티 레이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 백에 숨어져 있는 알파 채널들을 좀 불러와 보려고 해요. 알파 채널 모드로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시켜보고 뎁스 값을 저희는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뎁스 맵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제가 카메라의 디스턴스 값을 이런 식으로 좀 위치를 이동하면 거리에 맞는 오브젝트들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드래그를 하게 되면 상당히 숫자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세밀하게 뎁스 ID 값을 갖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소프트니스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Alt 버튼을 누르고 소프트니스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에 따라서 키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선택한 걸 제외하고 모든 거리에 포커스 값을 오프시켜라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저를 제외한, 내가 선택한 걸 제외한 모든 키 값들이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상태는 제가 별도의 키 작업을 하지 않고 EXR 파일이 가지고 있는 키만 가지고 지금처럼 간단하게 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 객체, 이 피사체를 제외한 나머지 영상을 색을 좀 더 이런 식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색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영상들을요, 블러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나가게 작업해 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있는 이 주인공은 포커스에서 좀 제외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메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이어를 하나 다 복사를 해서 이 채널 라우트에서 채널 라우트를 이제 RGB 모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작업하는 레드 채널에는 1번에 이 피사체를 설정하고요. 2번 그린의 피사체는 두 번째 주인공인 이 녀석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컬러 그리드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동시에 멀티 레이어 키어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요. 퀄리파이어 메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녀석의 피사체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Z를 선택하시고 피사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니스를 주고요.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녀석은 지금 내가 선택한 녀석에선 제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커스도 날리고 색도 보정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신 두 번째 줄에 있는 머지 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녀석을 제외할 거기 때문에 인버스 엔드를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소스 2번에 있는 녀석의 그린 채널만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거에서 이 녀석만 딱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인버스는 반전이고요. 인풋은요. 밑에 레이어예요. 얘가 인풋 1이고요. 얘가 인풋 2입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인풋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밴드에서 색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머지한 두 개의 키를 제외한 배경화면의 색이 바뀌고 또 배경화면만 블러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EXR 키 컨트롤하는 작업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3D 그래픽 팀에서 줘야 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좀 어려우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ACS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ACS 컬러 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존하는 컬러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표준이죠. 하지만 저는 ACS 워크플로우가 각각의 다른 컴퓨터 그래픽 매터리얼, 그리고 소니 촬영본, 레드 촬영본에 너무나 다양한 컬러 데이터를 천하통일해줬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 클립은 3D 팀에서 넘어온 리니어 데이터고요. 지금 이 데이터는요. 소니 S로그3로 촬영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또 이 촬영본은요. 지금 제가 다 레드로 바꿔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레드로 촬영되어 있는 소스예요. 자, 기본적으로 리니어로 갖고 컴퓨터 그래픽 소스는 저희가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니 로우 촬영으로 되어 있는 소니는요. 각각의 카메라 감마 커브에서 리니어 값을 가지고 있고요. 아웃풋 게머스에서는 지금 ACS 컬러 스페이스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CS 리니어 값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레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비트 뎁스에서 바로 ACS 리니어로 바꿀 수 있는 창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프로포게이트로 모든 데이터를 레드의 파라미터를 현재 트랙에 복사 붙여 넣게 되면 지금 이 화면에 올라와져 있는 모든 데이터가 ACS 리니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게 카메라가 소니로 찍혔는지 3D팀에서 온 그래픽 파일인지 레드로 찍혀놓은 파일인지 상관없이 한 번에 컬러 컨버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미스티카의 컬러 컨버전 툴셋인 유니컬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좀 보정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리니어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담을 수 없는, 100 안에 담을 수 없는 무압축의 컬러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로그의 함수로 인코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데이터를요, 저희는 ACS-CC와 또 ACS 리니어 데이터를 또 AP1으로 ACS 로그 값으로 인코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100% 안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추후에 색을 보정할 때도 이 카메라가 무슨 로그였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내가 다 ACS 로그로 만들어 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추후에 보정 작업에도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 작업을 프로포게이트 커런트 트랙을 이용해서 다 복사 붙여 넣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ACS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컬러 그레이드를 작업하시고요. 여기에 ACS가 가지고 있는 ODT를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자, ACS ODT는요, 기본적으로 ACS에서 만들어 놓은 자체 컬러 아웃풋 트랜스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풋은 원본 소스의 컬러 데이터, 아웃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컬러 데이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인풋 커브는 제가 아까 ACS CC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인풋 값은 아까 AP1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아웃풋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CS가 표준하게 만든 709라든지 HDR의 2020의 1000니트라든지 ST2084의 1000니트라든지 다양한 컨버전의 데이터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709를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비디오 룩으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만약에 색을 보정을 하고 얘를 2084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2084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709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709로 만들어 놨죠. 자, 기본적으로 ACS 오디트는요, 이 범위 안으로 핏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기능이 여기 보시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709로 만들어 놓은 하이라이트 쪽이 다이나믹 랭귀가 상당히 많은 녀석을 ACS 오디트로 컨버전했을 경우, 또 다음 것은 제가 미스티카의 유니컬러를 이용해서 컨버전했을 경우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비교를 해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미스티카에서 컨버전한 데이터와 오른쪽에서 ACS 오디트로 가지고 컨버전한 데이터를 보시면 ACS 트랜스폼에서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많이 안으로 롤오프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ACS 로그 데이터는요, 709 데이터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유니컬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하이라이트 디테일을 조금 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컨버전이 유니컬러거든요. 그래서 ACS ODT와 유니컬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기능을 설명해드렸고요. 다음은 컴펌 기능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컴펌 기능은 제가 이미 촬영해 놓은 원본 소스를 가지고 ODT 작업도 해놓고 컬러 그레이딩 작업도 해놓았다고 칩시다. 네, XML 파일을 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 컴퓨터에 XML 파일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레드 파일을 가지고 지금 30초에 CF로 만들어 놓은 팀에서 저한테 XML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 XML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타임라인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지금 XML 파일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펙트를 포함할 것이냐? Yes. 그리고 내가 링크할 데이터 다 어디 있니? 저는 이미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데이터 안에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하지 않으시고 임포트 퍼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녀석을 파일을 찾아요. 그리고 지금 타임라인에 오버랩 될 건데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OK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편집팀에서 올라온 이렇게 타임이 정리되어 있는 편집 마스터 시퀀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클릭해서 어트리뷰트를 열게 되면 R3D 파일, 원본 파일과 잘 링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편집팀에서 타임라인을 보내주면 아마 여러분들은 각각 클립들의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거나 스토리보드에서 똑딱똑딱 하시기 바쁘실 겁니다. 하지만 미스티카의 매치 앤 페이스트 기능을 이용하면 상당히 쉽게 모든 데이터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컨트롤 C를 하시고요. 제가 복사 붙여넣을 타임라인에
매치 앤 페이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옵션 창이 나와요. 매치 앤 타임코드 랭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원본과 편집되어 있는 소스의 타임코드가 일치하는 랭지를 찾아줘. 그리고 그 데이터를 지금 타임라인 위에, 클립 위에 좀 추가 좀 해줄래? 라는 내용의 옵션 값 선택하고 페이스트를 누르게 되면 원본에서 제가 작업했던 유니컬러 작업, 컬러 그레이딩 작업, ODT 작업이 그대로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편집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정돼서 오더라도 매치 앤 페이스트만으로도 자동으로 미스트가 찾아주는 상당히 좋은 기능인데요. 이렇게 편집팀에서 1번 레이어 위에 2번 레이어가 올라와서 뭐 찾는 지점을 못 찾은 클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택하고 이 클립 위에 매치 앤 페이스트를 누르게 되면 좀 밑으로 내려놓고 올라갈 공간을 만들어주고 매치 앤 페이스트를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그 클립에 해당하는 거를 다시 찾아서 복사 붙여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소스를 못 찾는 거는요. 아마 새로 추가되어 있는 클립이거나 안에 그래픽, 링크가 다시 불러올 필요가 있는 그래픽 클립이라는 거고요. 기존의 원본과 일치한 클립일 경우에는 100% 매치해서 찾아준다라는 거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방법 메뉴가 지금 ACS 오디트를 통한 돌비 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니컬러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리니어한 데이터를 로그 데이터로 만들었고요. 또 ACS 오디트를 통해서 저희가 709로 만들었고 ACS 오디트에서 저희가 이거를 HDR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ACS 오디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렉 709를 바꿀게요. 이렇게 되면 제가 HDR 작업에서 컬러 그레이딩을 니트 레벨을 마음껏 니트 그래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마음껏 니트 레벨을 보정을 하고요. 보정을 하고 다시 한번 ACS 오디트를 넣게 되면 HDR 작업과 동시에 SDR로 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HDR 모드는 지금 여기에 디코딩을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로고의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HDR 모드에서 디코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다이나믹 렌지가 높아지겠죠. 여기에서 다시 ACS ODT를 적용하게 되면 PQ에서 바로 709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위에를 가리면 HDR로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위에를 추가해서 딜리버리를 하게 되면 이제 SDR로 딜리버리를 하게 되는데 돌비 비전은 이거랑 좀 내용이 다릅니다. 돌비 비전은요. 기본적으로 HDR 기본으로 되어 있는 영상을 돌비 비전이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ACS 오디트를 HDR 모드로 바꾸고요. 저희가 돌비 비전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돌비 비전을 적용을 해서 한번 다시 리셋을 누르고 아예 새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HDR로 작업이 완료됐어요. 기본적으로 HDR로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돌비 비전으로 출력을 하는데 이 돌비 비전은 아예 메타데이터를 분석해서 송출할 때 디코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일 하나와 ACS가 분석한 XML 메타데이터 두 개를 전송하게 되면 얘가 인코딩한 데이터를 서비스할 경우 알아서 500니트짜리 디스플레이는 500니트로 1000니트짜리 디스플레이는 1000니트로 자동으로 맞춰줘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플랫폼에서 HDR을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코딩 툴셋이 바로 돌비 비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FX에서 제가 돌비 비전을 클릭할게요. 물론 라이센스가 있어야 XML 파일을 출력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얘가 애널라이징 하는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OK 버튼 누르고 이 메뉴를 클릭해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돌비 비전을 클릭한 상태에서요. 제가 현재 샵만 제가 애널라이징을 하겠다, 수행하겠다라고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져서 보입니다. 여기 처음부터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돌비 비전이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렌더링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렌더링 과정이 끝나고 나면 HDR로 작업한 영상을 100니트의 완벽한 SDR로 이 녀석이 컨버전을 해줍니다. 작업자가 작업하는 게 아니고 돌비 비전이 각각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과 또 중간 부분에 대한 다이나믹 렌지를 알아서 분석해서 맞춰주는 매칭해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SDR 작업이 필요 없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분석 과정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분석 과정이 끝나고 나면 자, 보시는 것처럼 HDR로 작업했던 게 완벽한 SDR로 분석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까 ACS로 ODT를 이용해서 화이트 부분의 디테일이 많이 날아간 것과 대비해보면 훨씬 더 퀄리티 좋은 SDR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HDR과 SDR을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코딩의 솔루션으로 돌비 비전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완벽한 매칭의 기능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스테카 10에서 바뀌어있는 색 보정에 대한 툴셋, 그리고 EXR 파일에 대한 그레이딩, 그리고 ACS에 대한 워크플로우, 로우 파일을 가지고 하는 ACS 워크플로우, 그리고 컴퍼, 매치 앤 페이스트, 그리고 ACS 플러스 돌비 비전으로 만들어 놓은 애널라이징까지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개해드렸고요. 질문사항 있는 내용들 지금부터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이 별도로 없으신 분들은 네, 질문이 별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별도로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고요.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메일에 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일에 온 지금 이 메일에서 보신 이 이미지 스타벅스 쿠폰을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거기에 설문조사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저희 파트너사에서 준비한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을 전달해 드리니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